6월 3일 영상이 올라가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모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선거 특집입니다. 드디어 정치 유튜브로 전향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니까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마시고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선거 이야기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 신분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인 학생회 선거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친한 친구가 자기가 회장이나 하고 싶은데 혹시 본인 선거 캠프에 들어올 생각이 있냐? 라고 말하더라고. 처음에는 얘가 뭔 소리를 하나 했어. 왜냐면 이번에 출마 선언을 했던 다른 친구가 보통 애가 아니었거든. 대충 스펙을 읽기만 해도 학교 선생님 아들의 성적도 괜찮고 모든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고 가려고 나랑도 친구함 짱이고, 그것도 그냥 평범한 양아치 일진이 아니라 경주시 전체 짱이었어요. 이미 언터처블이야. 못 이겨. 야, 이 상식적으로 되겠냐고. 무슨 동네 조기축구 상대편으로 유로파리그 트로피 들고 있는 손흥민이 나오는 건데. 내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고든 엠지씨가 가끔 하는 독설 중에 이 고기는 하도 안 익어서 실력 있는 수의사가 다시 살릴 수도 있겠다를 듣고 있는 수의사가 된 기분이랄까. 뭘 살려, 이미 시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3 때였어요. 아니,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 딱 봐도 질 것 같은 선거를 한다고? 정말 병신 같은 생각이네. 당장 하자. 고3 특 공부 빼고는 모든 게 재밌어. 그렇게 본격적으로 친구의 선거 캠프에 들어갔는데 캠프에 있는 게 얘하고 나 끝이야. 이게 뭔 캠프요, 돗자리지. 그래도 이왕 하기로 한 거 제대로 도와주자 싶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면 되겠냐. 아! 당연히 내가 메인으로 홍보 물품이나 선거 계획 같은 거 짤 거고, 너는 연설문 제작, PPT 제작, 코디, 마케팅, 상대방 약점 조사, 여론 조작, 청소 정도만 해주면 되겠다. 야,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해라. 노조위원장. 내가 언젠간 진짜로 만들어서 복선.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X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임. 얘가 어떤 애인지 대충 설명해주자면, 그 삥뜯기 썰에 역으로 선배 돈을 뜯을 뻔했던 그놈 있죠? 걔야. 벌써부터 불안하다. 실제로 내가 목격한 전과 비스무리한 게 있어. 1학년 때 이 친구랑 같은 반이었단 말이죠. 어느 날부터 도서관을 자주 들락거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독서에 취미를 들였나 보다 하고 그냥 봤지. 그런데 얘가 책을 계속 가져오는데 반납을 안 해. 그리고 또 뭔 비버 새끼 그냥 반에 계속 쌓아놔. 애초에 빌린 적도 없는 거임. 절도죠. 심지어 숨길 생각도 없어. 그냥 반 뒤에 쌓아놨거든. 덕분에 반 친구들 입장에선 도서관까지 가는 수고를 덜긴 했는데 즉 위반이죠. 결국 선생님한테 걸리게 되고 몇 대 맞고 도서관에 도계자 하면서 전부 반납하는 조건으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뭐 어른들 세계로 따지자면 집행유예 정도로 넘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진짜 난감해지더라고. 내가 회장으로 만들어야 한 놈이 일단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상대 후보한테 네거티브를 하기에는 어떻게 해. 지역 전체 짱이라니까. 너가 해봐. 이때부터 제가 전략을 수정합니다. 어차피 사법 리스크도 있고 네거티브도 못하고 선거 캠프에 사람도 상대가 더 많으니까 공약도 우리보다 더 좋은 걸 낼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하느냐, 단일화를 시도합니다. 사실 이 두 명 말고도 출마를 준비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서 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혹시 단일화해서 더 큰 뜻을 도모할 생각은 없으신지 해보지만 미쳤습니까? 얘가 우리랑 단일화하게. 심지어 문과 쪽 유일한 출마자라 콘크리트 지지층도 확실한데.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연설문을 개그문으로 써버렸어요. 어차피 공약 3명 다 거기서 거기일 거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유쾌하게 가자. 이러니까 친구가 걱정스럽게 이렇게 하다가 당선 안 되면 어차피 당선될 일 없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연설이 아닌 꽁트 대본을 짜고 이 전략이 중도층에게 효과적으로 먹히게 됩니다. 나는 이때 기쁘기보단 무섭더라. 이게 왜 먹히지? 분명히 상대는 뭐 프레지라는 것까지 쓰면서 화려하게 PPT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들어줬던 PPT는 그냥 보노보노 템플릿 수준이었는데 1, 2학년 표를 상당수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유권자 700표 중에서 무려 240표를 받고 낙선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뚫을 순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 졌지만 잘 싸웠다, 서로를 위로하면서 훈훈한 마무리인가 싶었는데 회장이 된 친구가 좋은 승부였다 하면서 제 친구한테만 학생의 부장 자리를 임명합니다. 아마 이때 당혹스러움은 페이커님이 이적하지 않는 이상 갱신되지 않을 거야. 오늘의 교훈, 이왕 세상을 등지려면 대가리가 되어라. 지난달 초에 친한 형들이랑 바닷가 1박 2일로 놀러 갔다 왔습니다. 솔직히 딱히 내키는 날짜는 아니었지만 뭐 형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토를 내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30줄에 들어서 형님들이 테토보다는 에겐스로울 나이라서 어린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날 바다에 도착하고 짐을 푸는데 차차 내가 슬리퍼를 안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다에 안 들어가고 숙소에서 쉴까 했는데 형들이 야 이거라도 신고 가라 해서 봤는데 숙소에 구비되어 있는 일회용 천 슬리퍼를 가리키더라고. 보통 헛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멍해진다고 하잖아요. 난 이때 고해성사를 하게 되더라고. 내가 혹시 저 형들한테 뭘 잘못했나? 생각해보니 좀 많긴 해. 그렇다고 저 슬리퍼가 일회용이라고 해서 내 목숨도 일회용인 건 아닌데 앞만 봐도 내 발가죽이 저 천조가리를 지켜야 하는 역전세계 같은데 그래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야 쫄? 그렇게 바다에 가니까 와 멋지더라. 나 해수욕장에 거품 목욕 에디션 있는 거 처음 알았잖아. 안녕하세요. 그래도 다행히 좀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놀 수 있는 해수욕장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 갔습니다. 가니까 확실히 쾌적하고 물도 엄청 시원하더라고. 도저히 물에 못 들어갈 정도로. 아무도 안 들어가. 야 바다 들어가봐. 아 나 어제 레이저 받아서 못 들어가. 아 나는 물 별로 안 좋아.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들어갈까? 심지어 이 형은 바다 간다고 신나서 슬리퍼 산 거 자랑도 했음. 왜 온 거임 이럴 거면. 그렇게 결국 바다에서 신나게 놀기를 그냥 신나게 놀기로 수정하고 술이나 마시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차 타고 돌아가는데 이제 보통 휴가철에 놀러 가실 때 신나게 노래 틀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차 안에 있는 시간만 왕복으로 5시간에서 6시간쯤 되다 보니까 어제가 슬슬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알고리즘에 한번 이끌려보자 하고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놈의 알고리즘이 드리프트를 해서 이번 대선 후보들 선거송을 틀어주는 거야. 이때 좀 무섭더라고. 이게 그냥 이런 노래가 나왔으면 진짜 노래 틀 게 다 떨어져서 별걸 다 트는구나 했을 텐데 우리가 여행을 갔던 주에 마침 시기가 시기인지라 어제부터 대선 관련 얘기를 우리끼리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타이밍에 이런 노래를 틀어주니까 뭐랄까 알고리즘이 이제는 우리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기계 같다기보다는 우리 옆에 슬쩍 끼어있는 귀신 같다고 해야 할까? 이제 예시를 들자면 영화 알포인트에 나온 카메라맨 병사 같은 거지. 자 여러분 사진 한 장 찍을게요. 김치. 착각. 야 사진 잘 나왔네. 그러게. 근데 이거 누가 찍었냐? 이런 섬뜩함. 그래도 이 정도면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저희 여행의 피날레를 장식할 최후의 콘텐츠가 시작됩니다. 바로 서해안 대선 가요제. 운전자 형이 창문을 다 내리더니 노래를 풀사운드로 틀어버리더라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그것도 이제 한 사람 것만 틀면 다른 세 분들 서운할까봐 네 사람 노래를 한 번씩 다 틀어줍니다. 너네들이 누굴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 중에서 너네 취향이 하나쯤은 있겠지. 그래도 이게 고속도로나 인적이 드문 곳이면 상관없는데 여기 시내 한복판이라고. 자 혹시 쪽팔려 죽겠다는 표현에 에이 쪽팔려서 어떻게 죽어요 하시는 분 있다면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게 돼.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 달리는 중에는 딱히 눈을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랑 눈을 스치더라도 그냥 눈만 깔고 가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차가 멈추기라도 하면 도만 백룸에 갇히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빨간불일 때 옆 차선에서 같이 멈추신 트럭 운전사분께서 우리 꼬라지를 보고 뭐지? 쟤네 뭐하는 새끼들이야 하면서 쳐다보시다가 다른 후보 노래를 맡기니까 표정이 험악하게 변하더라고. 나 우주전장에서 보던 다스베이더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봤잖아. 아마도 개인적으로 그 후보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셨나봐. 그래서 저 다스베이더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좀 그런데 그 창문 좀 올려주면 안 될까? 야! 후보가 부끄러! 운전하고 있으면 옆 좀 봐라 좀! 저 광선검으로 골통 부수려고 하는 거 안 보이냐고! 진짜 겨우 1박 2일이었는데도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여행이었다.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는 이유가 있던 의미였다. 최근에 이런저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젠스낭, 이재용, 정희선님이 치맥 한 사발이 한 다음 삼창을 하시고 그 베이커는 6번째 월즈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베이커 짱! 그리고 이분들이 경주에 오셨고 저도 이 사이에 꼽살이 좀 꼈는데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풀어드릴까 합니다. 에이펙 자원봉사. 어쩌다 보니까 이번 에이펙 자원봉사단을 뽑혔고 8일간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저거 했습니다. 그런데 선발을 좀 일찍 하길래 아우 3달 안에 취직해버리면 어떡하냐
괜한 걱정이었고요. 그렇게 활동 전날에 모여서 사전교육을 듣는데 사람 5이 모이면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현자 지르보 센세의 말이 있다고 하지만 나름 서류심사에 영어 면접까지 봐서 뽑은 사람들인데 어디 사는 몇 살? 너랑 황남빵 먹으러 갈래? 외교관과 봉사자들에게 성희롱하지 않아요. 아이씨 날도 추운데 걸어다니지 뭔 도로를 통제하고 있어 이 돼지 새끼가. 외교관에게 민감한 발언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모르는 새끼가 있어서 교육을 한다고? 그리고 유니폼이랑 선물 등을 포함해서 이거저거 들은 에코백을 주시고 아유 저희가요 빠진 거 없이 전부 넣었으니까 집에 가서 열어봐요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유니폼으로 입을 한복. 이 정도면 나빼. 맨투맨이랑 바람막이. 이쁨. 나중에 끝나고도 입을 것 같은. 조끼. 제일 비쌈. 예산이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갔을 것 같은 비주얼과 디자인. 한복에 묻힐 배지. 없음. 빠진 거 없이 전부 넣었으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나라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라는 불신을 얻었습니다. 뭐 돌아와서 제 역할은 호텔 수선 담당.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오는 셔틀버스에 사람들 태우고 야 4885 너지. 현황 보고하는 생각보다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셔틀버스 시간표. 난 8일간 이 버스가 단 한 번도 오차 시간 범위 내에 오는 걸 본 적이 없어. 버스 타임테이블을 짤 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여유있게 짜야 하는 게 사회적 약속 아니냐고. 시간표만 보면 그냥 순수하게 물리적 거리만 계산을 짰다니까? 심지어 그 와중에 기사님은 좀 일찍 왔으면 아유 기다렸다가 시간 맞춰서 출발할게요 가 아니라 읍스 언제 또 막힐지 모르니 빨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난 무슨 셔틀버스가 아니라 카트라이더 타임어택 빌드 갖고 온 줄 알았다니까. 이러다 보니까 모든 컴플레인은 정류장에 서있던 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편해. 바로 앞에 동전도 안 먹는 펀치기기가 있는데. Oh, is the bus to downtown coming soon? Yeah, there is. 뿌앙. There was. 괜찮아. 그 버스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 현대자동차의 것이었지. 찾았다. 내 감정 쓰레기통. 확실히 미국의 1인분 기준은 남다르더라. 눈도 푸짐하더라고. 그런데 욕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절반은 못 알아먹는데. 아 그러시구나. 모름.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진짜 모름. 그래도 좋았던 점은 일하는 곳이 5성급 호텔이라 같이 일하던 친구랑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외교관들 먹으라고 만들어놓은 다가 훔쳐먹고 외교관들 회의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재밌었습니다. 또 학고 만화 작업도 호텔 카페에서 하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더라고. 쫙쫙 붙더라.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영상인가요? 아무튼 그날도 책이랑 노트북 가져와서 간식으로 받은 김밥 하나 때리면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배지를 보니까 중국 쪽 외교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우르르 모여서 내 앞에서 회의 같은 걸 하더라고. 그래도 꼴에 며칠간 있었다고? 아, very important한 컨퍼런스를 하는 중이구나.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눈길이 갑자기 나에게로 향해. 나 이거 매트릭스에서 봤어. 아, 옆에 다른 분 보셨겠지. 하고 최대한 태연한 척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나밖에 없네? 슬슬 무섭더라고. 또 그 와중에 C 언어, 중국어라는 뜻로 대화하시다 보니까 이번엔 신세계가 보이더라고. 뭐지 이 새끼를 누가 시키드나. 결국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숨 내놓고 산다지만 마지막 식사가 김밥은 아니었으면 했으니까. 그리고 일하고 있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가서 야 갑자기 중국 외교관 잔뜩 와서 깜짝 놀랐네. 시진핑 온 줄 알았어. 시진핑 오는 거 맞아 병나. 아 어쩐지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 그때 내가 대본 쓴다고 꺼내놓은 책이 1984. 이런 걸 모르는 새끼가 있어서 교육을 한다고? 두바이 존트 쿠키가 굉장히 핫하죠. 솔직히 한 달도 못 가서 수명이 닿을 줄 알았는데 무슨 심장이 토르도끼 맞고 살아있는 타노스처럼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흥미가 좀 생기더라고. 진짜 맛있나? 아닌데? 프로토타입이었던 그 전 친구 초콜릿 생각하면은 얘는 잘 쳐줘봐야 7부의 도안급인데. 안녕하세요. 도안 완전 식간지잖아. 이런 식으로 무슨 두바이 쫀니 쿠키 마냥 호들갑을 떨어서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사내들의 세상에도 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어머나? 허전의 집에서 두조구 주는 이벤트를 하네? 명분이 생겼네. 그래서 명문을 찾던 친구 2명이랑 같이 오랜만에 좋은 일도 할 겸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던 경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부터 이벤트를 하길래 토요일 낮 시간대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쉽지 않더라.
살면서 헌혈 8번 했는데 피 뽑겠다고 30분 웨이팅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뭔 두쫑쿠냐, 돌아오 피스타치오 맛이나 먹자, 거기 초콜릿이랑 피스타치오 다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웃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기다리다 내 차례가 돼서 아유 오늘 사람이 많네요. 아이 그러게요. 어제 오늘 유독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말인데 헌혈 진정품에 두바이 쫀득 쿠키 이십니까? 아 하필이면 영 좋지 않은 시기에 오셨어요. 예? 헌혈이 다 끝나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잘 알아두세요. 어제부로 재고가 다 소진됐습니다. 뭐요? 안을 들어갈게요. 바로 꽂아버리시더라고. 혹시나 튈까봐.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별말 없이 뽑긴 했는데 뭔가 이대로 집에 가기에는 좀 아쉬운 거야. 이대로 집에 갈 명분이 없다니까, 명분이. 그래서 베이커리 가서 내돈내산으로 먹어봤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소문이랑 사진으로 어렴풋이 봐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 돈씨가 절로 나오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이딴 게 6,000원? 그래도 저는 맛이 있으면 아무래도 괜찮은 사람인지라 그래 미슐랭 3스타가 맞는 디저트 느낌이 난다고 하던데 6,000원 정도면 막 괜찮지? 길바닥에서 먹으면 어쨌든 감상을 말하자면 3스타의 맛이 나더라고. GTA 3스타 분명 맛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맛있지도 않아. 맛 표현하자면 예전에 팔았던 꿀졸병 스낵이 있거든요. 이걸 전자레인지에 3초 돌린 초코파이에 감싼 느낌? 소문대로 처음 먹어보는 맛은 맞아. 상식적으로 누가 초코파이랑 쫄병 스낵을 퓨전하겠냐고. 그래서 얘네 시너지가 좋냐라고 하면 짱거하고 훈이관계 같은 느낌? 한쪽이 작은 로켓단 같은. 카다이프 때문에 피스타치오 맛이 옅어져서 개인적으로 피스타치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 맞더라고요. 물론 피스타치오 맛이 없진 않은데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민트색 생머리에 피스타치오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 혹시 커피 있으면 나중에 시간 한 잔. 네? 좋아요. 그렇게 기쁜 마음에 기대하고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그 사이 친구를 잘못 만났는지 온몸에 카다이프로 피어싱을 하고 심지어 드레드랑 머리까지 하고 느낌이야. 고백 공격에 대한 자신만의 카운터를 찾아온 거야. 피스타치오의 느낌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뿌리 염색하고 미세하게 남아있는 부분만큼 남아있는 느낌. 그리고 하나 더, 니값을 못함. 쫀득하지 않다. 버석버석해.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하면서 확인하면 또 너야 카다이프. 이쯤 되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우섭 같은 느낌이다. 배에서 내려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디서 이상한 거 먹고 와서 엇가네. 이거 저라는 집을 안 가봐서 그래. 오해하지 마세요. 맛이 있어. 그런데 따로 먹으면 더 맛있는 재료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김피탕 같은 거지. 맛있지 김피탕. 그런데 김치 따로 탕수육 따로 치즈 따로 먹으면 더 맛있지 않겠냐고. 내돈내산은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드레드락의 피어싱 취향이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전 치킨 사 먹을게요. 아! 초코파이 피스타치오만 내주면 먹을 의향이 있다. 트렌드를 손다고 싶나 오리온? 내 손을 잡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본으로 1년간 교환학생을 다녀왔었고 3, 4년 정도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면 보통 많이 하는 질문이 오타쿠예요? 애니메이션 자막 없이 볼 수 있겠네요. 소통해요. 하면서 가져온다는 작품들이 진격의 거인이나 기생수. 너네 이거 한글로 다 알아듣니? 구축이라는 말을 진격의 거인 보기 전까지 알았던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구축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격할 수 있고 제가 이번에 합격한 JLPT 설명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N1 그러니까 1급 시험을 턱걸이로 합격한 네 일본어 좀 한데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성적이라 얘는 이렇게 씨부리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반박시 님들 말이 다 맞음. 돌아와서 JLPT가 뭐냐?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라는 지루하고 현학적인 설명 대신 짧게 말하면 일본어 능력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 산하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스펙으로 좀 더 공식력 있는 자격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이제 N5부터 N1까지 총 5단계가 있는데 얘네는 제가 응시해본 적도 없고 스펙보단 자기 만족형인 경우가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N3 이상의 시험을 기준으로 총 3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봅니다. 언어지식 60점, 독해 60점, 청해 60점. 여기에 다 합쳐서 90에서 10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절반만 맞춰서 붙는 거면 그럼 그냥 대충 잘 찍으면 붙는 거 아닌가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N1 기준 평균 합격률이 30% 정도니까 할만하죠? 님도 하셈 스펙 오름. 급수가 올라갈수록 전략이 청에 맞점 받고 나머지는 과락만 피해라 인 것만큼 JLPT 핵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쉬운 편이냐 하면 난 일단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오타쿠의 언어니까 기본으로 답지한 사람이 많은 느낌. 2년은 원피스 페이 같은 거지. 계란성어 다 들고 있어. 시험 자체는 학교 다닐 때 봤던 영어 듣기 시험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급수가 올라갈수록 일본 특유의 양보 분위기가 문제에 들어갑니다. 아, 다나카군 오늘 수업 있잖아? 갈래 말래. 나 그런데 이번에도 수업 빠지면 F로 애매하긴 해? 아, 그런데 오늘 같은 날씨에 수업 가긴 너무 애매하긴 해. 땡땡이 칠래 말래. 난 다나카군이 좋은 대로 했으면 좋긴 해. 그런데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좀 애매하긴 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먹질 새끼. 아우 씨. 토익 리딩 파트 101번부터 130번까지 나오는 단어와 문법 선택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급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어느 정도냐면 문제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사전이 아니라 국어 사전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애초에 한국말 뜻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겨. 저기 맹인을 덜친다 해도 소용없다. 썩어 문드러진 세상. 나는 계속해서 적을 구축해온다. 이야, 나 한국어 못하는 거였네. 그래도 일본에서는 쓰는 표현인가 싶어서 교환학생 시절에 일본 친구들한테 단어장 주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단어들 실제로 쓰냐고. 얘네도 몰라. 쪽팔려 하거나 아유 제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써요. 일본어보다는 한국어이랑 식동영어만 스텝업된 것 같아. 영어 공부하려고 인디아나 존스 봤다가 정작 고고학을 마스터한 느낌. 그런데 이제 난 이미 고고학과임. 뭔 소리예요? 의미 없다는 뜻. 이건 그냥 시험 급수 올라갈수록 재능의 영역이고, 일단 N1 기준으로는 지문을 논문이나 신문사설에서 가져온 데다가 그냥 읽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왜? 글쓴이의 주장이 보통 선택지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잘못 읽었나 해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면 무슨 수능 국어 지문만 크기입니다. 게다가 논설문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고 그걸 증명한 것을 말하죠. 리튬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작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리튬 산업의 발전은 환경보호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튬의 채산성을 생각해봐야 해요.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많은 탄소를 배출한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환경오해 없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글쓴이의 주장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 선생님이 말 안 하셨는데. 글쓴이 열심히 했는데. 때리지 마세요. 이딴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단순한 단어나 문장 이해력으로는 통과하기 어려운 글쓴이의 마음을 읽는 눈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수능 국어 좀 잘하셨다 하는 궁예다. 잘하실 겁니다. 제가 언급을 무슨 고시처럼 말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N1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N2나 N3는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관심 있다면 참고하셔서 패기나 취미용으로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공부 많이 될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그런 스트레스도 필요해. JLPT 스트롱. 그리고 이건 시험 외적인 얘기긴 한데 절대로 길을 잃을 걱정은 없을 겁니다. 시험 칠 것 같은 사람 따라가면 되거든. 이 방법으로 저도 여러 지역에서 시험을 봤지만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 서울에서 시험 보는 건 처음인데 여기가 어디지? 조급촉. 아,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다. JLPT 설명의 만화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픽 설명회.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오픽도 두 번째 등급인 IH인데다가 애매한 성적이란 뜻. 시험은 한 번밖에 본 적 없는지라 주변에 좋은 점수 받은 친구들이랑 시험 준비하면서 봤던 유튜브 내용을 참고해서 자료를 좀 보충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래 씨 부리는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한박씨 뭐 님들 말이 맞겠죠.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영어 말하기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문자로 컴퓨터 보이시죠?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앞에 모니터 아닌 사람 에이바랑 대화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이걸 보고 있으면 무슨 보이스피싱 작업장처럼 보여요. 사람이다 에이바, 제가 문법을 틀려서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갑자기 한국어 튀어나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거를 수십 명이 컴퓨터 앞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아찔하거든.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가 난이도와 대화 주제를 더웨이 토핑 고르는 것 마냥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고를 수 있다지 취업용으로 쓸 점수를 받고 싶으시다면 웬만하면 최고 난이도인 5에서 6단계를 고르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점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고급진 느낌의 대답을 해야겠죠. 그대 붉은 눈동자 치얼스. 하지만 난이도를 낮게 선택하면 이런 기회가 사라집니다. 취미가 뭐예요? 주말에 뭐 하세요? 이 질문을 어떻게 있어 보이게 대답하냐고. 이게 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밖에 없어. 아유, 제 취미는 교회 가는 거죠. 이번 주말에도 교회 가요. 그런데 AI 처자는 믿는 종교 있는가? 아유, 그러면 안 돼. 조상신이 노하잖아. 요즘 많이 피곤하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려. Do you know 제사?
이렇게 할 거 아니면 웬만하면 높은 난이도로 골라라. 대화 주제는 여러 장르에서 마음에 드시는 주제 12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12개. 이 오픽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대본 외워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비슷한 종류의 서베이끼리 묶어서 선택하면 됩니다. 예시로 들자면 저는 신문 보기, 뉴스 시청, TV 보기 이렇게 질문이 겹칠 만한 걸로, 그리고 마지막에 주식으로 묶었습니다. 주식은 왜 나왔어요? 아, 이건 제 야매 방식이긴 했는데 뉴스 카테고리에서 이왕이면 주식 문제가 나왔으면 했다. 무엇보다 이 두 사람한테 할 말이 좀 있었어가. 화성 간다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묶어서 선택하면 준비하기 조금 더 쉬울 테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스크립트를 외워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픽은 당신들이 달달 외우는 걸 바라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서베이대를 출제해준다고 착각한 거지? 답을 찾아내는 게 우리뿐만 아니니까 서베이에 담지 않았던 주제도 꼭 출제합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난 분명히 토마토는 빼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걸 빼? 맘은 빨아 뒤진다! 하면서 억지로 먹입니다. 그러니까 서베이는 쉬운 주제보다도 돌발 질문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평소에도 관심 있었던 분야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소개 문항을 포함해서 총 15개의 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기소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얘네 외워가는 거 싫어해. 그 다음은 여러 가지 많긴 한데 전 딱 이것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건 그런 거 잘해주는 채널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콤보 문제가 뭐냐? 오픽이란 시험은 문제 하나하나당 새로운 주제로 질문하지 않고 또 3문제 단위로 묶어서 같은 주제로 질문을 합니다. 제가 골랐었던 주식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어떤 주식을 샀는지, 그 다음은 어떤 종류의 회사에 주로 투자하는지 말해주세요.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냈거나 큰 손실을 봤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식 정보를 어디서 얻었나요? 신문? 뉴스? 아니면 커뮤니티?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처음 쳐봐서 첫 번째 질문에 저 2번, 3번 대답할 것까지 다 말해버리는 대참사를 일으킨 바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 사람 팔아먹었고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이 사람 팔아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에 따라 저처럼 첫 번째 문항에서 소제곡을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대한 MG식으로 대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묻는 거에만 답한다는 뜻.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의 태반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되도 않는 실력으로 IH를 받았던 전략 아닌 전략이라 추정되는 거 몇 개 씹으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눌하게 말하기. 다시 말하지만 이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들은 대본 외우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리얼리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는 느낌. 그러니까 완벽하게 말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평소 여러분들이 말하듯이 하면 됩니다. 님들 어차피 한국어 똑바로 말 안 하잖아. 두 번째, 어려운 단어 몇 개 섞어 쓰기. 상황에 맞는 땅이 어려운 단어 몇 개 섞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자연스럽게. 아, 나 원래 이 정도 단어나 문법은 쓸 줄 알아요. 이런 느낌으로. 저도 이제 시험 보면서 관세 같은 거 영어로 은연중에 끼워 넣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관세라는 단어를 왜 썼나요? 왜긴 왜야. 주식 파트에서 이 할아버지 말했다니까. 안 나왔겠냐고. 세 번째, 여권 영화나 만화 몇 개 보고 가기. 말투하고 쓰는 단어, 그리고 이제 추임새, 필러라고 하죠. 이거 쓰는 법을 좀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저는 봤던 작품에서 쓰는 표현들이 좀 거시기해서 못 쓰긴 했지만 이 필러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물을 먹은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베라 맛보기 스푼 정도로 체험한 느낌. 아, 대충 이런 맛이구나. 반쯤 웃자고 만든 영상이니까 혹시나 오픽 준비하시는 분들이 좋았어, 이거만 보면 나도 가능하겠군 하지 마시고 좀 더 좋은 전문적인 유튜브 채널 한 번 더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높은 득점을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이번 영상은 그냥 보셔도 되지만 이전 영상을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재밌답니다. 싫어! 오픽! 이렇게 하면 IH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2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2달은 독학, 남은 2주는 제 주변 사람 중에서 가장 고학벌 중 하나인 약대생 동생한테 디스코드로다가 1대1 코칭을 좀 부탁했습니다. 처음에 애가 자신감이 좀 넘치더라고. 아, 한 2주면 충분하다고. 자기가 분당에서 이름 좀 날렸다 하면서 그렇게 첫 수업을 하는데 동생이 놀라더라고.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서 너무 못해. 2주로 될까? 하는 거 봐서는 파닉스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디스코드로 대화하고 있는데 표정이 보이더라. 그래도 확실히 외국물 먹고 온 애라 그런지 잘 가르치더라고. 분당에서 시급 3만원 받고 가위한다던데 성능 확실하죠? 그렇게 2주간 속성과외를 마치고 준비가 됐으면 시험 보러 가야겠죠? 아직 신라시대에 사는 모창이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부산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부산에 도착하고 내 친구 네이버 지도가 가르쳐준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조폭 사무소 바이브의 건물이 나옵니다. 그래도 오해할까봐
국픽 시험을 보고 싶은지 안 나에게 라고 성의 없이 적어놓은 종이 한 장 붙여놨더라고. 최소한의 양심인가봐. 솔직히 시험장 꼬라지 보자마자 시험이고 뭐고 그냥 나가고 싶었는데 시험비 84,000원이 생각나서 그대로 착석. 그래도 돈을 저렇게 받아먹는 시험인데 장비는 멀쩡하지 않을까 하고 감독관이 지시대로 헤드셋 체크를 하는데 이거 최신식이더라. 주변 소리 모드 기능이 지원됩니다. 성능 확실해. 뒤에서 같이 시험 보시던 분 이름이랑 가정사까지 다 들리더라고. 아 저는 라고 하고 살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헤드셋 확인이 끝나면 마이크 체크를 합니다. 열심히 씹으렸는데 녹음이 안 돼 있는 재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대충 에이바 만나서 반갑고 나중에 같이 놀자 이렇게 녹음하고 재생해봤는데 에이, 봐. 같이 놀자. 무슨 니나 터커랑 알폰스 엘릭 섞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깡통방 개소리 반. 인터넷 세상에 진림은 있었던 거임. 안녕하세요. 그래도 감독관이 조치를 취해준 덕분에 니나 터커 정도는 뺄 수 있었는데 알폰스는 도저히 안 빠지더라. 그래서 그냥 시험 쳤습니다. 채점관분이 잉치 연성 가능성 있기를 바라면서. 시험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5문항이 있지만 제 빡대가리 이슈로 기억에 남는 질문 2개만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번주에도 말했던 주식 서베이에 나왔던 콤보 문제. 주식 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신문, 뉴스, 아니면 커뮤니티? 생각보다 쉬운 질문인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앞문항에서 은연중에 다 말해버려서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비싼 수업료를 주고 배운 교훈 라고 쓰고 물려있는 주식이라 있습니다. 토대로 말했습니다. I mentioned earlier, I watched the news frequently, right? There's a reason. Because the current US president is Donald Trump. He's an unpredictable man. Actually, 5 years ago, I lost a lot of money. So recent, I always watch every news when Trump says something like tariff announcements. 솔직히 할 말이 많았는데 시험이었기 때문에 자제했습니다. 그냥 영어 실력 이슈 아닌가요? 팩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였던 사회 이슈 및 비교 문항인데 최근 당신이 보신 환경에 관련된 뉴스나 기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 당신의 감상을 말해주세요. 됐네. 이거 어쩌냐. 이럴 때가 제일 위기입니다. 기억나는 경험도 없고 예상했던 질문도 아니야. 당장 한글로도 대답을 못할 것 같을 때 이럴 때 보통 가장 좋은 선택지는 스킵하기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4개의 문제를 스킵해버리기도 했고 보통 마지막 문제는 어려운 만큼 점수를 퍼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I have watched news about my friend's humpback whale is it die be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Even they often have eaten plastic. So my heart was 배차배차 broken.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혹등고래예요? 뭐야, 내 지금 혹등고래 무시해? 혹등고래가 왜 네 친구야? 별 이유 없습니다. 내가 아는 영어 이름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였거든. 제가 저번 편에 뭐라고 했죠? 어려운 단어 몇 개 써봐라. 보시다시피 시험을 좀 개판으로 쳤는데 IC가 떴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딴 애가? 그런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게 도전해보세요. 야, 나도 했어. 일본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가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BTS? 트와이스? 제 생각에는요, 싸이! 개인적으로 강남스타일의 싸이님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또 국뽕 유튜브 보고 왔나 보네. 크크. 할 수 있는데 들어봐. 내가 이걸 느꼈던 계기가 있어. 우선 제가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갔었던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오던 시기 삽당 빨던 친구들이 내 옆에서 맨솔 피는 나이가 될 정도로 시간이 지난. 아저씨 얼마 있어? 나 때는 말이여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어. 아유, 할아버지 또 그러신다. 12년이 지났어요. 강산이 한 번 바뀌고 다음 작전 고민할 시간이라고요. 그렇다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싸이 아직도 일본을 질성이기에 충격 두둥탁. 당연히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인기는 현역 아이돌들이 훨씬 더 높았죠. 그런데 몸이 기억해. 군대 갔다 오면 돈수체조 까먹은 것 같아도 막상 시켜보면 할 수 있는 거 마냥. 이제 K-팝 하면 싸이가 있었다가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거야. 한국인이랑 초면에 대화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용 대화 소재 24원 정도 되겠다. 아, 한국구지. 저 한국구 음식 엄청 좋아해요. 얼마 전에도 내내 치킨 먹었어요. 그리고 드노사이?
원피스의 나라라고 해서 초면부터 너 내 동료가 되라 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무엇보다 이걸 언제 체감했냐면 교환학생 때 제가 좀 주제에 맞지 않게 큰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했단 말이에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우측 상단 버튼 눌러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무튼 이 동아리 활동이 항상 주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시내쯤 모여서 활동하다가 같이 밥 먹고 가라오케도 가고 하는 게 제 토요일 루틴이었습니다. 대학생 치고 꽤 건전하게 노네요. 어우, 장소는 건전하죠. 항상 초차 시간까지 놀아서 문제지. 일본 가라오케 같은 경우에는 프리타임 요금제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인당 15,000원 정도 지불하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저런 음식도 먹으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게다가 음료랑 아이스크림은 무제한 제공이라서 나 목이 갈라져서 노래를 못 부르겠어 하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아무튼 저도 축제 준비가 한창인 3달 동안은 거의 매주 토요일은 같은 부서 부원이랑 가라오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싫어해서 할머니 맥주도 안 가는 찐따가 뭐 얼마나 열심히 놀았겠습니까? 리모컨 주고 노래 시키니까 제가 그나마 부를 수 있었던 일본 노래 레몬, 눈의 꽃, 킥백 이렇게 3개 소환하고 턴을 종료한 다음 야, 요즘 일본 MZ들은 이런 노래 부르는구나 하면서 돌아오는 게 루틴이었는데, 타지에서 온 유학생이 그러고 있으니까 좀 안쓰러워 보였나봐. 나한테 와서 한국 노래라도 괜찮으니 불러봐라. 그런데 여기서 그럴까? 하고 만행열차를 부를 순 없잖아. 뭐야? 뭔 노래야? 몰라. 저 늙은 한국인이 갑자기 부르겠대. 그래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얘네가 알기도 하고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찾기 위해서 그래 하면서. 그게 싸이님의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말춤도 섞으면서 해줬죠.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레. 이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동아리 내에서 소문이 납니다. 편집부에는 말이요, 한국의 메가 히트곡 강남스타일 본토 발음으로 야무지게 부르는 애가 왔다. 그냥 싸이요 싸이. 싸이와 성거창은 취향 차이다 이 말이요. 네? 제가요? 이런 헛소문에 또 부원들이 속아서 옵니다. 여기 편집부에 강국호에서 kit다 놓은 성모창이 다르냐. 나 좀 보자. 차미스루 스키나노? 저 방엔 이런 거 없지? 하셨으면 해야겠지?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레 이렇게 해주고 나오면 또 소문이 납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매주 갔다 했죠. 뉴페이스 동아리원을 가라오케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 짓을 3달간 반복합니다. 마주쳐봤자 얼마나 마주쳤다고 오버를 하세요. 이 동아리 부원 170명이었어. 이 중에 절반만 가라오케 가겠다고 마음먹으면 학교 앞에 가라오케 2곳이 점령 가겠다고. 자, 들어가자! 실제로 축제 끝나고 뒤풀이 하던 주에는 진짜로 이 가라오케를 가득 메웠어. 그 다음은 방마다 놀면서 순회공연 다녔습니다. 한 3곳쯤 도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들어가자마자 노래 틀어놓더라. 저는 편집부에서 온 한국인 유학생 알아. 삑! 그렇게 다 해주고 나니까 새벽 4시더라. 분명히 제가 그날 저녁에 야식에 맥주 500으로 3캔, 사케에 소주까지 마셨는데 2kg이 빠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다이어트법이야. 이러니까 새삼분득 싸이님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어떻게 매일 하셨지? 잠깐, 그런데 왜 살이 안 빠지죠? 얼마 전에 깐부 한 명이 경주에 놀러 왔길래 관광도 할 겸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 관광객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경주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주 오셨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주 시민이긴 한데 비시즌 기간이 좀 길었어서 완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개인적으로 경주에 대한 소감을 말하자면 관광도시라는 말 들을만하다. 압도적인 일왕 서울 형님을 빼면 내 친구 경주시 친구 해주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아네. 내가 왜 네 친구야 할 수 있는 정도. 서론이 길었네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적의 시기는 역시 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벚꽃이 이뻐. 경주는 벚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농담점에서 벚나무랑 경주 시민수가 맞먹을 정도예요. 나무가 이족보행 가능했으면 가장 먼저 점령당했을 도시. 그래서 웬만하면 어디를 가도 벚꽃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좀 봤었던 현지인으로서 인정합니다. 무슨 피해를 보셨나요? 간만에 야자 안 하고 5시 하고 했는데 8시까지 벚꽃이랑 같이 도로에 있어봤어. 대답. 만약 경주 놀러 오시는데 여기가 1순위 목적이다, 그냥 사는 지역 주변 감성 카페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소리를 괜히 하는 게 아닌 게 제가 여기가 유명해지고 나서 친구들을 진짜 많이 데리고 갔었거든요. 데려가면 반응이 다 똑같아. 2번은 안 와도 되겠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가게의 특색과 개성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경주 사람 몇 없어. 당장 내 동생이 매니저로 일했던 약과 가게만 해도 사장이 한의단길에 가게 3개씩 돌리면서 본인은 서울에 있었다니까. 그 와중에 물가는 본인 거주 지역에 맞게 설정합니다. 거의 강남 감성 카페 뺨치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는데 이거 볼 때마다 그냥 사장님 뺨이 마려워 그냥. 물론 아닌 가게도 있겠지만 맛이란 가격을 생각하면 굳이 여기서 아메리카노 한 잔 7,000원씩 내면서?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다. 그나마 장점이 있다면 근처에 야경 원탑 관광지인 첨성대랑 안압지가 있으니까 리스폰 장소, 그러니까 다크소울의 화터펄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위치 자체가 다른 경주 관광지랑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경주 대중교통이 3 hours later. 개판입니다. 오죽하면 에이펙에서 경주시장님 만났을 때 봉사활동하느라 고생하네,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하진 않았는가? 쓱 알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그럼 여기는 그걸 감사하고 갈만하냐? 다른 계절은 좀 애매한데 벚꽃이 피는 시기다? 추천. 불국사 근처에 피는 왕벚꽃이 날고 긴 애들만 모이는 경주 벚꽃계에서도 GOAT 메시아. 게다가 불국사 감성 필터를 씌우면 독일동과 생선가시급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한국풍의 벚꽃 사진을 찍고 싶다, 한번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황리단길 이전 대표 감성 관광지입니다. 경주호들을 포함해서 여러 관광 포인트가 둘레 8km짜리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8km. 차 끌고 와야겠지? 이곳의 장점이라면 작년 에이펙 회의 주 무대가 여기라서 전반적으로 싹 깔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호텔 같은 숙박업소들은 귀빈들 묵으신다고 싹 리모델링 했거든요. 짜잔. 또 어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할아버지 오신다고 완전히 새 건물 수준을 바꿨다니까 돈 좀 있으시면 가보고 후기 좀. 그리고 또 이런 저런 스팟이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돌아보세요. 5분 단지 위치한 놀이공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랑은 조금 다른 결인 게 얘네가 환상의 나라는 육각형 스탯을 골고루 채운 코난이라면 경주월드는 특정 부분의 스탯이 몰빵된 유명한 같은 느낌. 마취침 면역력이랑 운동신경만큼은 개쩌는 이 다른 놀이공원에서 추구하는 서비스랑 테마 이런 걸 포기하고 재밌는 놀이기구 퀄리티에 몰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놀이공원에서 보기 힘든 남자들만 이루어진 사나이 클럽 파티가 자주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잠깐 어트랙션에서 알바했을 때 아세이 외출 스쿼드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세이! 혹시나 새로운 인연을 원하시는 여성분들 경주월드 어떠세요? 이건 뭐 포항이나 울산 가서 드세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좀 그래 맛있는 시점이 있긴 합니다. 사람 사는 데니까. 그런데 굳이 경주까지 와서? 느낌의 식당밖에 못 먹어봤다. 애초에 에이펙 때도 외교관이랑 기빈들은 비비큐 시켜 먹었다니까. 뭐 그나마 소고기가 쌉니다. 경주에서 소를 많이 키우기도 하고 이건 축산학과 다니던 대학 선배 피셜인데 파는 품종이 다 같아요. 그 말은 뭐다? 그냥 싸게 파는 데서 사 먹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경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곧 벚꽃도 펴서 경주 많이 오실 텐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잘 나오면 2편도 만들어 볼 테니까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합니다.